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60대 노인 99%가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노인. 제가 일전에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노인이죠. 60대 노인. 아직 활동을 할 수 있고 퇴직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액티비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죠. 60대는. 60대 뭐 노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60대에 99%가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의 이 상황은 퇴직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퇴직을 한 그 다음 시간에서 99%가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가 더 많이 저축할 걸, 아내를 상전으로 모실 걸, 노년에 함께 할 친구를 만날 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할 걸, 건강을 관리할 걸, 병을 멈추지 말 걸, 평생 취미를 만들 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길 걸, 좀 더 여행을 많이 할 걸, 40대부터 퇴직 준비를 할 걸, 뭐 이렇게 10가지가 99%가 가장 후회하는 그 10가지를 뽑았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라는 거죠. 제가 쭉 10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아마 대부분의 그 구독자분들께서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든지 그래요. 이렇게 10가지를 확 들어버리면 그 하나하나는 다 맞는 말인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가지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를 하는데 제일 어뜸이 하나 있고, 특히 60대의 노인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뜸을 하나를 두고 그 밑에 3개의 꼭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어뜸이 뭘까요? 당연히 건강관리겠죠. 특히 60대에서는 활동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활동을 전혀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건 다 건강관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어뜸을 두고 그 밑에 3개의 꼭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노후, 이 60대 노인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느냐, 안정이 되지 않느냐의 경제적인 준비. 두 번째는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개발, 자기 성찰, 자기 발전을 위한 구분에 대한 꼭지. 이 3가지의 꼭지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건강이 딱 있죠. 건강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은 60대에도 행복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40대, 30대, 50대 건강 관리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대부터 엄청나게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60대의 99%가 왜 건강 관리를 내가 못했지? 라고 후회한다는 거죠.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꼭지에 경제적인 안정. 자, 노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3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죠. 그 첫 번째는 20대에 너무 큰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일찍 죽는 것. 세 번째가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20대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뭐가 안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대에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오만방자해집니다. 오만방자. 대부분 그래요. 오만방자해져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20대는 약관이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에 갑자기 큰 돈을 벌어버리면 사람이 획가닥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3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노년 때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대 노인 99%가 후회하는 것 중에 2가지가 이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더 많이 저축할 걸 그랬다. 40대부터 퇴직 준비를 할 걸 그랬다라고 이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저축. 자, 그럼 저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유, 지금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 준비해야 될 돈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축은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 본인이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좀 더 줄이고,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여유 자금이 좀 생겼을 때 그 조금이라도 계속 저축을 하는 그런 버릇이 들었는 사람은 나중에 그게 목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 이거 뭐 모아봤자 얼마 되겠어? 라고 이제 막 써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여유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0대부터 퇴직 준비를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0대, 50대에 아, 뭐 어떻게 되겠지? 퇴직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주 바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50대부터 퇴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준비를 하지 않으면 60대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성급하게 뭐 남들이 하는 장사를 하게 되면요. 그거는 초경쟁, 초경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몸도 상하고 돈도 잃고 중산층이 가면 바로 빈민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40대, 30대, 50대부터 퇴직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퇴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큰 그 카테고리가 가족관계,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이 60대 노인 99%가 구애하는 10가지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아내를 상전으로 모실 걸. 그 다음에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할 걸.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귈 걸.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내를 상전으로 모실 걸.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일을 잘하잖아요. 본인 일을 잘하고 본인의 어떤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요. 와이프를 여왕 모시듯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본인 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막 구박하고 폭언을 내뱉죠. 자, 그래서 아내를 상전으로 모셨던 사람은 60대에 아내와 같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내를 상전으로 모시지 않고 아내를 항상 구박했던 사람은 60대면 아내가 아내한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아내를 상전으로 모셨던 분들은 60이 되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하고 활동이 너무 많아요. 아내와 같이 무슨 일을 하고 아내와 같이 무엇을 하고 뭐 식사 이런 것도 뭐 같이 이제 아주 즐겁게 잘하죠. 그런 분들이 보면 40대, 50대 아내를 상전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의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되어서 여성화되어 가고, 여자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점점 남성화되어 가고, 남성화되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40대, 50대 아내를 상전으로 모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할 걸. 자식과 대화하는 것이 쉽진 않죠. 자식들도 바쁘고, 그 다음에 40, 50대 남편도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줄게 되고, 고작 대화해봤자 공부 잘 돼가냐? 뭐 이 정도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대, 뭐 40대, 50대, 남편들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의 친구를 몇 명 알고 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식과 대화가 거의 없는 거죠. 자, 일상에서 자식과 대화가 바쁜 일상인들은 10초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밥 먹었니? 공부 잘 되니? 열심히 해라. 이 정도 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단절되고 자식들이 어떤 자기의 고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아버지와 충분하게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자식과의 대화도 습관입니다. 꾸준하게 대화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랬을 때 자식과 대화가 된다는 거죠. 자식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가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귈 걸. 30대, 40대, 50대에 너무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면 평생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못 사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다, 중학교 친구를 만난다, 쉽지 않는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부터 이 친구는 평생 나와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못 사귄 60대 노인들이 99%가 후회하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귈 걸 하고 이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가 자기 발전,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60대 노인 99%가 후회하는 10가지 중에 네 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움을 멈추지 말 걸, 취미 활동을 구축할 걸, 그 다음에 일기나 기록을 남길 걸, 네 번째가 여행을 자주 할 걸,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배운다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을 막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것을 배우는 거죠. 이 배움의 기쁨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멈춰버리면 이제 더 이상 뇌가 활동을 안 하지만 그 배움에 관계된 뇌의 활동이 점점 줄게 되잖아요. 근데 배움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뇌의 활동이 활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움의 기쁨이라는 것은 또 엄청나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는 것은 안 좋다. 그럼 취미 활동을 꾸준히 찾아야 됩니다. 취미 활동을 찾고 일기 및 기록을 남길 걸. 제가 일전에도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책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파워는 엄청납니다. 저도 제 책상에 행복이 먼저다를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글을 쓰거든요. 먼저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토대로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 행복이 먼저다를 하면서 노트가 벌써 세 권째가 됐어요. 그래서 썼는 것들. 그 글을 이렇게 쭉 보면 정리가 확실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스트레스 확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그 스트레스를 글로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잘 되고 해결책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을 쓰지 않고 막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글 쓰는 연습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글을 쓰면 그게 일기가 되고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길 거라고 60대 노인 99%가 후회하는 10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 글쓰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행을 자주 할 걸. 여행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여행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은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런 어떤 리프레시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죠. 여행을 갔다 와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여행은 참 좋은 거죠. 근데 여행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동유럽을 갔다 와야 되나 서유럽을 갔다 와야 되나 아주 작은 여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일전에 그 동영상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요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요 당일 코스로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여행을 자주 했던 분과 그런 여행을 잘 못했던 분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런 여행을 자주 하셨던 분들은 항상 즐겁죠. 가볼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은 에이 귀찮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행은 60대 노인 99%가 후회하는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을 자주 할 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자기의 어떤 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가지를 다시 소트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어뜸이 건강이죠. 건강관리. 그 밑에 3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성찰, 자기 발전을 위한 것들이 있는데 건강을 어뜸을 두고 노후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에 있어서는 더 많이 저축할 걸, 40대부터 퇴직 준비를 할 걸, 퇴직 준비는 더 빨리 하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 자식,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아내를 상전으로 모셔요. 그 다음에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 그 다음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배움을 멈추지 말고 취미 활동을 찾고 일기나 기록을 남겨서 글쓰기를 하고 여행을 많이 할 걸이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제 행복이 먼저다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60대 분들이 한 뭐 6%, 그다음 30대가 뭐 한 4%,
그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20대 뭐 좀 있고 10대는 아무도 없어요. 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에 60대가 되었을 때 활동을 할 수 있고 60대는 노인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했던 전문적인 일에서는 퇴직을 한 상태. 자, 이때 99%가 후회하는 10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부터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노인 99%가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